자, 경우수 파트의 이 초반부입니다. 초반부인데 그냥 싹 다 넘어가고 뭐 법칙 이런 거 그냥 넘어가고 바로 4번 문제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론을 얘기를 좀 할게요. 자, 4번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도로망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이 있어. 근데 나는 P를 거쳐서 B까지 가고 싶은 거야.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고 싶은 건데 A부터 P까지 가는 길이 세 가지 길이 있다고 치자. 그런데 P에서 B까지 가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 수는 몇 가지일까요? 6가지죠. 왜 6가지냐면 A에서 P까지 가는 길은 세 가지야. 그 다음에 P에서 B까지 가는 길은 두 가지야. 근데 여기에 연결사가 언어적으로 뭐가 들어가니? 그리고가 들어간다고요. A부터 P까지가 세 가지고요. 그리고 and P에서 B까지는 두 가지니까 and일 때는 두 개를 뭐 하겠다? 곱하겠다. 이게 바로 곱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Q라는 지점이 있어. 그래서 길이 이렇게 있고 길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나는 A부터 B까지 가는 방법은 A에서 P를 거쳐 B로 가거나 아니면 A에서 Q를 거쳐 B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2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부터 B까지 가는 전체 경우 수는 몇 가지인 거니? 얘가 6가지고 이게 두 가지잖아. 그럼 A부터 B까지 가는 전체 경우 몇 가지야? 8가지죠. 맞아요? 그럼 뭐 한 거야? 그거는 얘랑 얘를 어떻게 한 거야? 더한 거야. 그거 왜 더했다는 얘기야? 언어적으로 말하면 여기 뭐가 들어가는 거야? 또는이 들어가는 거잖아. A부터 B까지 가려면 P를 거쳐 B로 가거나 또는 Q를 거쳐 B로 가면 된다야. 또는일 때는 더하겠다. 우린 이것을 곱의 법칙이라고 해요. 됐어요? 그래서 언어적으로 and가 들어가면 뭐 하는 거야? 곱하는 거죠. 언어적으로 or이 들어가면 뭐 하는 거야? 더하는 거야. 이게 합의 법칙, 얘가 곱의 법칙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돌아갈게.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제는 P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지점이 A도 있고 B도 있고 C라는 중간 지점이 있고 여기 Q라는 지점이 있는데 A부터 P까지의 길이 몇 개인지는 몰라. 그냥 길이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몇 개가 있는 거야. 근데 몇 개가 있는지는 몰라. 역시 몇 개가 있는지는 몰라. 몇 개가 있는지는 몰라. 그러면 이러한 길들이 있는 거죠. 이러한 길들이 있어서 자, 문제 볼게요. 29-1번 문제. 그림과 같이 P에서 Q 지점 사이의 길에 중간에 A, B, C를 경유하는 길이 몇 개씩은 있대요. 몇 개인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데 P에서 A 또는 B 또는 C를 경유하여 Q로 갔다가 보다 밑줄 걸으세요. P에서 A 또는 B 또는 C를 경유해서 Q로 갔다가 여기다 밑줄 걸었고 그 다음에 돌아올 때는 A 또는 B를 경유하는 경우랑 B 또는 C를 경유하는 경우랑 C 또는 A를 경유하는 경우가 각각 72, 63, 27이면 그러면 갈 때는 A 또는 C를 경유하고 올 때는 B를 경유하는 경우 수를 구하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뭐냐면 이게 길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P에서 A를 거쳐 Q로 가는 경우 수는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경우의 수를 그냥 A라고 합시다. 그렇죠? 그럼 그 A는 몇 곱하기 몇이 되겠죠. 어쨌든 모르니까 그냥 그 경우 수를 A라고 하자고요. 그럼 P에서 B를 거쳐 Q로 가는 경우 수를 B가지라고 하자. 마찬가지로 C를 거쳐 Q로 가는 것을 C가지라고 한다면 그러면 밑줄 그어준 그놈은 뭐가 되는 거야? P 또는 B 또는 Q를 경유해서 Q로 가는 경우 수는 뭐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란 얘기잖아요. 왜? 또는은 합의 법칙에 의해서 더하는 거라고. 그래서 얘를 수식으로 쓰면 갈 때는 A 또는 B 또는 C인 거고요. 그리고니까 곱하기 돌아올 때는 A 또는 B를 경유했다. A 또는 B다. 이거가 얼마래? 걔가 72란 얘기죠. 마찬가지로 갈 때는 A 또는 B 또는 C였고요. 그리고니까 곱하기 돌아올 때는 이제는 B 또는 C였다. 이놈이 얼마래? 63이래. A, B, C 합에다가 이제는 뭐야? C 플러스 A를 구했더니 그놈이 27이래요. 자, 뭘 묻고 있는 거야? 제일 끝에 줄. 갈 때는 A 또는 C를 경유하고, 자, 또는에다가 동그라미. 끝에서 두 번째 줄. A 또는 C를 경유했다 해서 또는에다가 동그라미. 뭐라고 쓰니? 더하기라고 쓰면 되죠. 고에다가 동그라미. 엔드잖아요. 그건 뭐야? 곱하기죠. 됐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뭘 묻는 거야? 갈 때는 A 또는 C를 경유했다. 즉 A 또는 C였고 그리고 곱하기 올 때는 B를 경유하는, 즉 얘가 얼마니? 이걸 물어본 거라고. 자, 이거 세 개씩 어떻게 하고 싶어요? 세식을 어찌 하고 싶어? 어떻게 하고 싶지 않아요? 세 개의 식을 어떻게 할까요? A랑 B랑 C를 구하려면 이 세 놈의 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 더해야죠. 이 세 개의 식을 싹 다 더해버리면 그러면 좌변은 뭐가 되냐면 이거 더했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묶이고요. 그다음에 묶이지 않는 것은 얘를 더한 거는 A 2개, B 2개, C 2개니까 2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야. 그러니까 얘를 싹 다 더해버리면 좌변은 2 곱하기 얘의 제곱인 거고요. 그거의 우변이 이걸 더하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은 90이네요. 걔랑 얘랑 더하니까 162가 된다. 아, 얘가 81이다. A, B, C 합은 9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A, B, C 합이 9니까 이제 A, B, C 합 대신에 9를 집어넣어주면 얘는 9고요. 그럼 얘는 9 빼기 C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C를 여기서 구할 수 있고 A를 구할 수 있고 B를 구할 수 있다. 원하는 정답 구할 수 있더라. 이러한 구조인 거야. 됐죠? 자, 우리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는 곱의 법칙이고요. 그것은 더한다. 또는은 합의 법칙이다. 아니죠. 그리고는 곱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는 곱의 법칙, 곱한다. 또는은 합의 법칙, 더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했던 거야. 6번. 6번.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에 세 종류의 동전이 있는데 이들을 적어도 한 개씩은 써서 420원을 지불한다면 각각은 몇 개씩 사용해야 되느냐? 단 사용하는 동전은 총 15개 이하로 하겠다. 뭔 얘기냐면 100원짜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50원짜리가 있고 10원짜리가 있는데 얘들을 적절히 사용해서 우리는 얼마를 만들겠다는 얘기야? 420원을 지불하겠다. 그러면 지불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어찌 됐느냐? 이거의 문제인데 적어도 하나씩은 쓰겠다는 얘기고 각각의 동전은 15개 이하를 써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요. 이거를 수식 없이 풀려면 자, 우리는 세 개의 동전 중에서 누구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잡아야 될까? 100원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특정 값을 기준으로 케이스를 잡을 때는 항상 가장 복잡한 거 기준이야. 금액이 가장 큰 거 기준이야. 가장 큰 놈을 먼저 처리하면 나머지가 작아지니까 케이스가 적어진다고.
그러니까 100원짜리 기준으로 생각해주면 돼. 그런데 이거를 그나마 수식으로 간다면 이렇게 가는 거죠. 100원짜리를 X개를 썼다라고 생각하자 이거죠. 그리고 50원짜리를 Y개, 얘를 Z개를 썼다라고 생각한다면 420원이라는 얘기는 뭐야? 100X 더하기 50Y 더하기 10Z가 420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양변을 10으로 나눠주면 10X, 5Y, Z 합이 42가 되는 경우고요. 그럼 누구 기준인 거라고요? X 기준인 거라고요. 자, 우린 얘를 부정방정식이라고 하잖아요. 자, 미지수는 3개, 식은 하나, 부정방정식이죠. 그러면 부정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할 때는 누구를 기준으로 간다? 개수가 가장 큰 놈을 기준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X 기준이에요. 됐죠? 부정방정식 따라서 X 기준 케이스야. 그럼 그 X라는 것은 뭐다? 개수가 가장 큰 값 기준인 거죠. 그러면 적어도 하나씩은 써야 돼. 그럼 X가 될 수 있는 건 뭐야? 최소 1부터죠. 그럼 X는 1이 될 수도 있어. X가 2가 될 수도 있어. X가 3이 될 수도 있어. X가 4가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왜? X가 4가 되는 순간 이게 40인데 Y랑 Z도 적어도 하나는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케이스는 3가지밖에 없는 거야. 첫 번째 X가 1인 경우, 두 번째 X가 2인 경우, 세 번째 X가 3인 경우로. 그럼 예를 들어서 X가 2를 대입해봐요. 그럼 X에 2를 집어넣어주면 뭐가 돼? 5Y 더하기 Z가 20을 빼버리니까 22가 돼야 돼. 그럼 이제 다시 누가 기준인 거야? Y 기준인 거죠. 근데 적어도 하나는 써야 되잖아요. 그럼 Y가 될 수 있는 건 몇 가지인 거니? 1부터 4까지가 가능한 거잖아. 그러니까 4가지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X가 2일 때는 총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4가지가 있다는 얘기고 Y 값이 정해지면 Z는 자동으로 결정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한다면 마찬가지 각각 케이스에 대해서도 Y 기준으로 식을 세우면 각각 될 수 있는 경우 수가 몇 가지인지 구할 수 있어. 근데 이 문제는 좀 치사하게 경우가 몇 가지냐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얘는 각각 몇 개씩 써야 되느냐의 순서상을 다 구하라는 얘기예요. 4가지는 아니네요. 왜냐면 Y가 1이면 Z가 17인 거네. 그런데 각각 15개 이하를 쓰겠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Y는 이때는 2부터 가능한 거네요. Y가 1이면 안 되죠? 그럼 Y가 2부터 가능한 거니까 얘는 2가지가 있는 거네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직접 다 그냥 구하면 돼요. 그 케이스 결과를. 그러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 중요한 것은 누가 기준인 거다? 개수가 큰 거 기준인 거야? 복잡한 거 기준이야. 우리가 어떤 특정 값을 기준으로 개수를 셀 때는 복잡한, 즉 개수가 큰 값 기준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계속 필수 예제 얘기를 할게요. (29-3번) 문제인데 우린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 경우수 파트는 사실 다 수학 외적 문제이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그 문제들이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 문제 해석을 잘못하면 당연히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어. 그 말은 국어 못하면 경우수 못해요. 국어를 못하면 경우수를 못해요. 그래서 문제 해석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 실제로 경우수 문제 진짜 오픈해 돼 있어. 이과 애들 중에서. 왜냐면 언어의 장애자인 거죠. 언어 애자인 경우는 진짜 못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책을 읽지 않고 항상 딴소리 그 있잖아. 뭔가 얘기하면 항상 딴소리 하는 애들 이해하지 못하고
있잖아, 그치?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되게 못해. 자, 볼게. 내가 무슨 얘기하는 건지. 자, 29-3번이에요. 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나마 얘는 친절하게 문제가 나와 있는 거긴 해.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에 영역이 A, B, C, D, E가 있대요. 자, 5개 영역이 있는데 이 5개 영역에 5개 영역에 5개의 아니 문제 보지 마세요. 이 5개 영역에 5개의 색을 이용해서 5개의 색을 이용해서 칠하는 거야. 단 이웃단 영역은 다른 색이다. 몇 가지 경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 자, 여기 문제 해석돼요. 다시요. 자, 문제 보지 마요. 자, 이것만 봐. 지금 이렇게 주어진 영역이 몇 개야 지금? 5개 영역이죠. 이 5개 영역에 5개 색을 이용해서 이웃한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하겠대. 자, 내가 이렇게 문제를 냈어. 자, 그럼 얘는 도대체 무슨 말일까? 5개 색을 이용한다는 얘기가 1번 5개 이하를 칠하는 거냐? 2번 5개를 전부 사용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 자, 뭘까요? 자, 얘는 5개 색을 이용하겠대요. 그럼 5개 이하를 써야 되는 거니? 5개를 전부 다 써야 되는 거니? 자, 어느 문제야? 야, 나는 1번이다. 손, 1번이다. 손. 하나, 둘, 셋, 넷. 자, 나는 2번이다. 손. 하나, 둘. 그래요. 자, 우리 2번 쓰신 분들은 책 좀 많이 읽으세요. 자, 이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자,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 정석 봐봐, 정석. 정석에는 친절하게 첫 번째 줄 마지막에 밑줄 그세요. 5가지 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라고 돼 있잖아. 거기다 밑줄 걸으세요. 거기 이제 5가지 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라고 돼 있죠. 그럼 이게 뭐랑 똑같은 말이라고요? 5개 색을 사용한다랑 같은 말인 거예요. 거기다가 밑줄 그은 거다가 5개 색을 사용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걔랑 완전히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5개 색을 쓰겠다는 얘기는 5개 이하를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5개를 전부 사용하는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항상 문제에 5개 색을 모두 사용하여란 말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이 없고 그냥 5개 색을 쓰겠다. 그럼 5개 이하를 쓰겠다는 얘기야. 일단 여기까지 됐니? 그 다음 두 번째 색칠하기 문제에서 어디 먼저 칠할래요? 당연히 어디 먼저 칠할 거야? 이 문제 A를 먼저 칠해야죠. 왜? 항상 가장 복잡한 걸 먼저 처리하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색칠하기 문제는 가장 많이 이웃한 영역을 먼저 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A를 먼저 칠해야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요, A를 칠했을 때 남은 영역이 한 바퀴를 이렇게 삥 돌아간다. 한 바퀴를 삥 돌아가는 문제는 마주보는 두 영역이 서로 같을 경우랑 다를 경우로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자, 색칠하기 문제가 그냥 색을 일렬로 칠하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색을 한 바퀴를 돌아가면서 색을 칠하는 문제는 이 두 부분이 네모랑 세모가 같을 때랑 네모가 세모랑 다를 때로 케이스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요거 중요한 습관이에요. 색칠하기 문제에서 색을 한 바퀴 돌리는 문제는 마주보는 두 영역이 같은 경우랑 다른 경우로 케이스를 나눠서 접근하세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볼게. 먼저 A 먼저 칠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A를 칠했더니 얘가 이렇게 색을 한 바퀴를 삥 돌아가면서 칠해야 돼. 그럼 한 바퀴 도는 문제니까 어떻게 해야 돼?
B랑 D가 서로 같은 색일 때랑 B랑 D가 다른 색일 때로 케이스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남은 영역인 C랑 E를 칠하면 된다고. 맞죠? 자, 이제 숫자를 써보자. A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다? 주민아, A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5가지죠? 그럼 A에 칠했어, 이렇게. 색을 칠했어. 그럼 이제 B랑 D랑 같은 경우는 몇 가지죠? 4가지죠? 이미 A에 칠했으니까 남은 색 4개 중 하나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4가지죠? B랑 D랑 다른 경우는 몇 가지지? 12가지죠? 왜냐면 4 곱하기 3 됐어? 그럼 다른 색이니까 그럼 이때 12가지죠. 그럼 그럴 때 B랑 D랑 같은 색이야. 그럼 C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다? 3가지네요. 이미 A에 칠했고요. 그 다음에 B랑 D가 똑같은 빨간색을 칠했으면 여기는 노란색이랑 빨간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을 칠하는 거니까 3가지죠. 마찬가지로 E도 몇 가지야? 3가지겠죠. 그러면 이때는요 A, B, D가 다 다른 색이에요. 그럼 A, B, D가 다 다른 색이니까 C는 몇 가지야? 2가지래. 그럼 E도 2가지죠? 그 얘는 2 곱하기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5 뭐야? 그리고잖아. AND인데 얘랑 얘가 뭐니? 또는이죠.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거니까 곱하기 또는일 때는 이놈과 이놈을 뭐 하는 거라고요? 더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5 곱하기 요거 뭐야? 9, 4, 36 더하기 4 곱하기 12, 48 이거죠. 얘가 정답입니다. 자, 색칠하기 문제는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 유형을 알아두는데 첫 번째는 언어적으로 해석을 잘못해서 틀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렇죠? 5개 색을 쓰겠다는 5개 이하를 쓰겠다는 얘기야. 걔랑 같은 표현인 거야. 다시 한번 7번의 이론을 보면 7번의 이론 중앙 또는 가장 많은 면과 이웃한 부분을 먼저 칠하고 그 다음에 이웃한 면에 같은 색을 칠하지 않도록 색의 개수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하는 건데 그런데 그 아래 주의 뭐야? N개 이하의 색을 쓰겠다는 뭐랑 같은 얘기라고요? N개의 색을 사용과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N개 색 사용과 N개 이하는 같은 말이야. 됐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 됐었어. 그 다음에 요거 꼭 적어두셔야 돼요. 요거 중요합니다. 꼭 적어두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29-4번) 문제. (540이라는) 숫자가 있대요. 540. 정아요. 자리 좀 똑바로. 자, 54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약수개수와 약수의 총합을 구하래. 우린 예를 하기 위해서 한번 그 왼쪽에 있는 이론의 24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 24는요 소인수분해 해주면 얘는 8, 3, 24 이렇게 된다고. 8, 3, 24. 그럼 첫 번째 1번 약수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어. 약수 개수 몇 개죠? 24의 약수 개수 몇 개니? 24의 약수 개수는 8개죠. 왜 약수 개수가 8개야? 이것은 3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1이야. 각각의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곱한 거거든요. 그럼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24의 약수는 2를 인수로 갖는 방법이 몇 가지인데요? 4가지죠. 2를 인수로 갖지 않거나 하나 인수로 갖거나 2개, 3개, 4가지. 그리고 AND니까 곱하기 3을 인수로 갖는 방법은 2가지. 0개 또는 1개. 그러니까 곱의 법칙에 의해서 4 곱하기 2, 8개가 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그럼 이거에 약수의
총합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약수 총합은 이렇게 된다고. 뭐냐면 24 약수는요 2를 0개를 인수로 가질 수도 있고요. 더하기는 뭐라고 읽어요? 또는 이라고 읽죠. 또는 2를 하나 인수로 가질 수도 있고, 또는 2를 2개, 또는 2를 3개 인수로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는 곱하는 거잖아. 3을 인수로 갖는 방법은 0개 또는 1개니까 덧셈은 뭐다? 또는이고 곱셈은 그리고잖아. 그럼 이렇게 언어적으로 표현했을 때 이러한 가능성에 있는 값들을 싹 다 더한 거가 약수의 총합이라고. 그러면 약수 총합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를 우리가 언어적으로 알 수가 있어. 세 번째, 약수의 총곱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어. 약수의 총곱. 우리는 약수의 총곱을, 즉 약수를 싹 다 나열하는 거를 우린 이렇게 배웠다고요. 24가 있으면 약수를 전부 다 나열해보자고. 어떻게 하죠? 1을 쓰고 24를 쓰잖아. 그 다음에 상현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쓰니? 약수를 싹 다 나열하래. 그럼 1, 24 이렇게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뭘 써? 여기다가 2를 쓰고 12를 쓰죠. 또 3을 쓰고 8을 쓰죠. 뭐 하는 거야? 곱이 뭐가 되도록 24가 되는 순서쌍들을 점점 이렇게 좁혀 나가는 거라고. 그 다음에 4를 쓰고 6을 썼단 말이야. 약수를 다 나열할 때는 이 곱의 결과가 24가 되는 값들을 계속 이렇게 나열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 곱하면 결국 24를 몇 번 곱한 거야? 4번 곱한 거야. 그럼 그 4번은 뭐겠어요? 약수 개수의 절반이죠. 왜? 2개씩 묶은 거니까. 그래서 약수의 총곱은 24의 2분의 약수 개수에 대한 지수값인 거죠. 그럼 우리는 이게 9번의 이론인데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기본 베이스 이론이에요. 중요한 거야. 그럼 걔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29사의 3번 문제를 보면 첫 번째 1번 문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540. 그럼 똑같이 540을 소인수 분해를 해보자고. 그럼 540을 소인수 분해해주면 이렇게 되거든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1제곱이 나와요. 그럼 끝난 거야. 약수 개수 얼마라고요? 약수 개수는 각각의 지수에다가 1씩을 더해서 곱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약수 개수는 3 곱하기 4 곱하기 2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약수의 총합을 관한 얘기는 어떻게 하면 돼? 2의 0제곱 더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2의 2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1제곱, 2제곱, 3제곱 곱하기 5의 0제곱, 5의 1제곱의 그 곱의 결과가 되겠네요. 그쵸? 이게 첫 번째 문제였어. 간단하죠? 자, 두 번째. 그럼 두 번째 문제. 이제는 A의 약수의 개수가 NA래요. 그러면 N 108 곱하기 N 32 곱하기 N X를 했더니 그럼이 5400이 되는 이러한 X의 최소값을 구하라가 문제야.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 자, 마찬가지로 108을 소인수 분해해주면 108은요 4 곱하기 27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08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죠. 32는요 2의 5제곱이잖아요. 따라서 N 108은 얼마인 거야? 3 곱하기 4인 거죠. 맞지? 이게 약수개수였으니까 그러니까 N 108은 3, 4, N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N 32는 2의 5제곱의 약수개수니까 6개죠. 그러면 거기다가 NX를 곱해서 그 결과가 5400이라는 얘기는 따라서 NX는
5400을 6 곱하기 12로 나눠주면 되니까 나눠주면 75가 나와요. 그럼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75는 이 12는 뭐야? 3 곱하기 4였잖아요. 그럼 그것처럼 75는요 5 곱하기 5 곱하기 3이라고. 근데 얘가 그러지 말고 가장 작은 숫자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이 5란 얘기는 얘는 뭐야? 소수의 4제곱인 거잖아. 그 대신 작은 값이 되려면 가장 작은 소수부터 박아놓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작은 x는 뭐인 거야? 2의 4제곱 곱하기 또 3의 4제곱 곱하기 가장 작은 놈이니까 5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제일 작을 거라고.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 가능성밖에 없다는 거는 우리가 한번 다른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당연히 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당연히.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필수예제 29-5번 하고 잠깐 하다가 갈 건데 한 것도 없이 쉬네. 자, 필수예제 29-5번입니다. 문제 다음 것 같아요. 둘레 길이가 60이고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자연수가 되는 삼각형 중에서 합동이 아닌 삼각형이 몇 개니? 물어봤어요. 결국에는 이 삼각형의 변을 A, B, C라고 했을 때 이 A, B, C가 각각의 변을 A, B, C라고 했을 때 이 A, B, C의 순서상 개수를 구하시오가 문제인데 합동이 아니란 얘기는 이게 변이 3, 4, 5가 되나 3, 5, 4가 되나 그건 합동인 거잖아. 그러니까 걔를 같은 거로 보겠다는 얘기는 애초에 이 A, B, C를 이렇게 세팅해 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A, B, C의 순서쌍을 구하라가 문제예요. 근데 조건이 뭐야? 둘레 길이가 60이래. 그럼 우리는 두 개의 조건이 나온다. 첫 번째,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 둘레 길이가 60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60이겠죠. 두 번째, 뭘까?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되는 거야? 삼각형 결정 조건.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더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A보다는 B 플러스 C가 더 큰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두 식을 만족해야 된다고. 이 얘기는 뭐냐면 B 더하기 C는요. B 더하기 C는 60-A거든요. 그럼 이게 사실은 60-A인 거야. 넘겨주면 2A가 60보다 작다, A는 30보다 작은 거야. 자, 우리는 얘를 만족시키는 A, B, C를 구하려면 자, 누구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잡아야 돼요? 누가 기준이다? A 기준이죠. 항상 가장 큰 값 기준이라고 했잖아. A가 지금 제일 크다고 났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큰 놈 기준이야. 즉 A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잡아버리면 그럼 A가 될 수 있는 것은 최소 얼마일까요? A가 가장 크거나 같은 변이니까 그러면은 A는 최소 얼마가 가능하겠어? 20부터 가능하죠. 20. 그쵸? 그러니까 A 기준으로 케이스를 잡으면 A가 20이 될 수도 있고요. A가 21일 수도 있고요. 22일 수도 있고 어디까지 가능한 거야? A가 29까지 가능한 거야. 물론 여러분은 땡땡땡이라고 쓰면 안 돼요. 다 써야 돼요. 다 써야 돼. 정답 구하기 위해서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다 써야 됩니다. 나는 그냥 땡땡땡이라고 쓰는 거지만 여러분은 다 써야 돼요. 그러면 자 이제 A가 끝났으면 이제 누가 기준이야? B가 기준인 거죠. A가 20이면 그러면 B가 될 수
있는 거는 20밖에 안 돼요. 그렇죠? 왜? 가장 긴 게 20이면 나머지 BC도 다 20인 거야. A가 21이면 그럼 B는요 21일 수도 있고 B가 20일 수도 있어. 근데 B가 19가 될 수는 없어요. 왜요? A가 21이면 그러면 B 더하기 C는 뭐야? B 더하기 C는 39가 되겠죠? 그럼 B 더하기 C가 39니까 B가 20까지 가능하지만 B가 19가 되면 C가 이보다 커진다고요. 얘밖에 안 돼요. 이때 두 가지야.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다 구하라고. 그럼 A가 만약에 29가 되면 그럼 B는요 최대 29부터 가능해요. 28 계속 가능해요. 어디까지 가능하냐? A가 29면 그러면 B 더하기 C는 뭐가 되는 거야? 60에서 29를 빼니까 31이거든. 그럼 이때는 B 플러스 C가 31이야. 그런데 B가 C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B는 16까지만 가능하죠. 그럼 여기부터 16까지 가능하니까 이런 거 개수를 구하면 29 빼기 16 더하기 1 14가지가 있네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개수를 다 구하면 근데 어차피 A랑 B가 결정되면 C는 자동으로 결정되는 거니까 개수를 구할 때는 이건 한 가지, 이거는 두 가지, 얘는 14가지 이런 놈들을 전부 다 더하면 우리가 원하는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75가지가 나올 거예요. 자, 경우수는 어쨌든 노가다야. 어쨌든 노가다인데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예전에 경우수 문제를 했을 때 제자 중에서 공부를 이렇게 못했던 제자가 고3이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차피 그 대부분의 문제는 객관식이니까 자기는 스스로가 공부를 못한다는 걸 안돼요. 그래서 경우수 문제를 풀 때는 일일이 다 센다는 거야. 직접. 거기까지는 오케이를 했어. 일일이 다 센대. 근데 자기는 자기 스스로를 믿지 못한대요. 그래서 일일이 셀 때 만약에 27가지가 나왔으면 항상 보기에서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찾는데요. 그래서 그걸 정답으로 찍는데요. 근데 신기하게 그 학생이 정답률이 되게 높았거든요. 나름 과학적인 방법일 수도 있어. 사실 우리가 경우수 문제를 푼다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의 기본 전제가 있어야 돼. 첫 번째는 빠짐없이 구해야 돼. 두 번째는 중복 없이 구해야 돼. 이게 경우수를 푸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대전제입니다. 빠짐없이 다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빠뜨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똑같은 걸 두 번 세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걸 하려면 일단 하나씩 세긴 세대 무식하게 세면 안 된다는 얘기죠. 천천히 제대로 케이스를 잡아서 일일이 다 세야 되는 거야. 그치? 똑같은 거 두 번 세지 않도록 또는 뭔가를 빼먹지 않도록 차근차근히 푸세요. 저기 찍을 수 없잖아요. 특히 주관식으로 나오면 특히 찍기 힘드니까 그래서 요 기본 전제를 가지고 무식하게 푼다더라도 조금은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